피해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A씨랑 같이 죄송합니다.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정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황하나 씨가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황하나 씨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보면 2009년에 이제 한 차례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 기소유예를 받고 예. 사실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씨 사건이죠. 조씨라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하고 이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판결문 안에 이제 황하나 씨와 공모하였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이제 소환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마약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긴급 체포 후에 이제 구속해서 이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황하나 씨 글쎄요 검찰이 체포돼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옷이 세 차례나 바뀐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이게 워낙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파리피플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본인 SNS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게 나오는 의상들도 이걸 다 하나하나를 유행시켜서 나중에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자주 갈아입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가 사실은 요즘 언론에서 얼굴이 나와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 이제 연예인과 결혼 얘기가 나와서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긴 하거든요. 얼굴을 또 굵게 가려서 있지만 오히려 얼굴보다도 또 옷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흔치 않은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진 변호사 평소에 저렇게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검찰로 송치될 사안인데 저렇게 바꿔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굉장히 경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말 그대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하나 씨가 2017년도에 한번 적발이 될 뻔하다가 기소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경찰이 감사를 벌였는데 분명 그게 확인이 됐어요, 비리가.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필로폰을 황 씨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정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처벌이 되지 않았던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을 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반드시 그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본 대목도 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법은 그 재벌이든 일반 국민이든 정말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재벌만 그 법이 피해간다면 누가 법 앞에서 그 뭐랄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 앞서 지금 그 어떤 옷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재벌이라고 해서 뭐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저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데 대해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특혜 시비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옷까지 저렇게 바꿔 입으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저 태도도 정말 참 이해가 안 된다. 법 앞에서는 정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스스로 좀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수사의 어떤 불법성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측면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수사의 시작과 종결은 저 당시에는 검찰에서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올렸다 할지라도 담당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왜 H씨,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왜 전혀 확인하지 않았느냐, 수사에 대해서 좀 보강 수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분명히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스크린을 열어서 윈도우를 열어서 넓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 황하나 씨의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관련된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하나 씨 입장에는 우리가 왜 옷 갈아입는 것 같고 그렇게 막 황하나 씨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거나 안 갈아입거나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황하나 씨가 했던 행동을 바라보면 사실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때마다 쇼트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왁싱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사실 이렇게 비행기 모드라는 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가 하면 전화는 받을 수 없지만 SNS는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집에 있지 않고 이제 자기 아는 지인 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반성을 한다면 저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하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노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신 기자님, 로버트 할리 씨도 그렇고 이거를 글쎄요. 악용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염색하고. 예전에 연예인들 마약 관련된 얘기 수사할 때 뭐 소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왁싱을 하고 뭐 염색을 하고 해가지고 혐의를 피해갔다 이런 얘기를 정말 예전에 이니셜로 보도되고 그냥 그 루머로 들었던 이야기가 최근에 2건이나 이제 실제 있었다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로버트 할리 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말고도 지난해에도 수사를 계속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경찰이나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유착이 돼가지고 봐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즘 문제되고 있지만 워낙 또 이제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이 각종 방법들을 또 여기저기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지금 뭐 그 집에 있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시간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내에 남아있는 증거가 그렇죠. 사라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경찰이나 검찰이 좀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좀 대중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수진 변호사 실제로 재판을 받을 때 과거에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예,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수사가 다시 필요하고 증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같이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사실 황하나 씨는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는 분명히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자수를 하면 좋은 양형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범죄를 부인하고 상습성이 있으면 양형 기준상 당연히 가중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그 경찰이 이제 봐주기 수사한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게 수사 의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건지. 그렇죠. 여하튼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하튼 경찰은 지금 감찰을 해서 2명을 대기 발령을 냈다고 그러는데 검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렇죠. 지금 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 저는 뭐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면은 무슨 이 수사에 방해가 그러게요. 된다든지 네. 뭐 왁싱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염색을 하고 왁싱을 하면은 또 마약 수사에서 어떤 방해 요인이 된다든지 네. 이런 걸 일반인들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네. 물론 뭐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아마 많은 그 어떤 지인뿐만 아니라 법조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마약 수사에 딱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마약 투약자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것이 카르텔화 되었을까 싶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에 대한 마약을 국가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비호를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청탁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한 마약을 가지고 제2차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성범죄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불법이 있었느냐. 이런 점을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이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모든 점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